인생을 3등분하면 자녀로 30년, 부모로 30년, 은퇴 후 30년이라고 합니다. 모두 중요한 시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 30년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늘어난 평균 수명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꼽는 세 가지로 경제적 문제, 건강, 외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문제는 은퇴 자금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20에서 30대에 월 20에서 30만 원은 40에서 50대에 80에서 100만 원의 힘을 발휘합니다. 복리의 효과 때문이며 젊은 시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평생 관심 없었던 금융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금융과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고 노후의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그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금융 공부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금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은퇴 시 부채가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 자산을 줄여서라도 부채를 상환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 번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면 무리해서 정리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지원 중단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장래를 위한 투자와 본인의 노후를 위한 투자는 균형을 맞춰서 실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서양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일본은 대학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혼까지 부모가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이제는 명확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본인의 은퇴자금 확보가 먼저입니다. 은퇴자금이 확보된 이후 자녀를 지원하든지 유산으로 물려줄지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젊은 층은 9% 정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든지 치매가 온다면 자식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은퇴 전 준비해야 할 것 중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취업, 일자리입니다. 자금이 여유롭다면 재취업을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건강 측면에서도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사람과 침대에서 오늘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는 사람의 정신과 건강의 차이는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은퇴 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달이고 슬슬 할 일이 없어지면 시간 보내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등산, 산책인데 정말 등산 가고 산책하는 게 즐겁다면 가는 게 당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할 일은 없고 집에 있으면 머리는 아프고 그래서 시간 보내기로 등산, 산책 다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 일을 한다면 이것도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70세 넘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60에서 70세까지 10년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서 그 이후를 준비해도 충분히 그 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기에 징검다리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재취업에 성공해서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예금 금리를 3%로 계산하면 대략 5억 정도의 현금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50대, 60대에는 투자해서 손실을 보면 안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과 경제 공부로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ISA 배당투자, 주택연금 등을 이용하면 노후 큰 무리 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 문제는 누구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을 못해서 문제일 뿐이죠. 60세 이후는 10년마다 5에서 10%씩의 근육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체력 저하와 2차 질환,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건강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주 2에서 3회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80에서 90세에 사용할 근육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60세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다면 2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몸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비용은 안 들이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는 추가로 하고 동네에서 믿을 만한 의사를 파악하고 나만의 주치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 때문인지 50세만 넘으면 노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이 나이에 내 나이 돼봐라, 내가 왕년에 등등 본인 스스로가 나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고 허세를 부려 대우받고 싶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신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존경은 그 사람의 언행이 바를 때 생기는 것이지 나이 때문이 아니며 이 나이에 그걸 배워서 뭐하게, 내 나이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이 마음을 늙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배우려는 자세가 정신건강과 더불어 몸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50세만 넘으면 IT나 AI 같은 신문물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귀찮고 그런 것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이고 게으름입니다.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배워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반복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를 반복해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겠지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적극성과 도전이 우리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외로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퇴를 하면 지인들과의 인연은 대부분 끊어집니다. 이것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취미생활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굳이 세상사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같이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문화, 복지센터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요즘은 핸드폰 앱인 당근에도 동네에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교감을 통해서 가족 이상의 애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온갖 집안일을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하루에 3-4시간 얼굴을 보던 부부가 24시간을 붙어 있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생각하는 남편과 집에서 뒹굴거리는 남편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아내입니다. 황혼이혼도 부쩍 늘어나고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와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사 노동도 배워야 합니다. 요리와 빨래, 청소는 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시간이 흘러 혼자가 된다면 이것은 생존과 연결이 됩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는 분들 중에 20% 정도는 빨래를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는 빨래를 못한다는데 충격받았네요. 외출을 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줬을 때 요리는 집안일이 아닌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종교도 있습니다. 저는 종교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인데
은퇴 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종교 안에서 봉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신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듯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스위스 여행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단체로 갔다 오는 게 아닌 혼자서 유럽 여행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주변 나라도 들릴 테니 각 나라의 문화도 먼저 알아두고 등등. 또 하나는 피아노로 캐논 변주곡을 연주하는 것인데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건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반년 정도 연습하고 연주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럼 1년을 계획하고 연습하면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진지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완료하는 것도 외로움을 잊고 지내게 해줄 것입니다. 60 즈음에서 인생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경험 없이 처음 살아온 삶. 이 정도 살았으면 경험 못한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겠죠. 은퇴 후에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진중하게 계획을 세워 하나씩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만큼 젊어지고 두려움만큼 늙고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파이팅 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